요즘 누가 미국 봐요? 약간 반도체 처음 출발할 때 보게 되면 이런 막 불타오르던 거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고 시장이 참 세다 못해 불타오르는. 분합니다. 뭐 이런 장이 다 있나. 지금 기관들이 이끌고 있거든요. 한 방에 9,700억 산 거는 당분간 이거 깨지긴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한 방에 2조 6천억 사면서 또 국민연금에서 비중 넘어서면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상당히 임팩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죠? 이제 시작 아닌가요? 많이 올랐잖아요 대형주가. 그러면 예. 대형주는 당분간 관심이 없을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대 부근에서 한번 5천선 이상으로 팍 올라온다. 대형주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고 본격 조정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의 급등이 너무 반갑고 좋은데 예. 부담스러운 것도 또 맞기도 하고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더 사도 될 수 있을까? 야, 못을 박네요. 못을 박으세요. 아 근데 바이오는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섹터별로 보면 사실은 뭐 더 간다고 했으니 코스닥이 바이오가 안 가고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좀 나가보면 팀장님께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런 장이 다 있나. 사실은 저도 뭐 여의도에서 근무한 지가 2004년도 1월 달부터 근무했으니까 예. 꽤 저도 뭐 만만치 않은 세월을 네. 있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잘 없고 특히나 최근에 워낙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의 강세 흐름이 쏠림이 있었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별로 좀 안 좋았던 부분인데 지난주 뭐 다들 금요일 날 또 우리 대표님께서 아마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잘 또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금요일부터 뭔가 분위기가 정부에서 코멘트와 함께 또 달라지는 네. 그런 모습이 이틀 연속 이어지네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달라지는 분위기고 이제 그 코스피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움직였잖아요. 네. 네. 코스닥도 지금 보면 그 오늘 저도 이제 우연히 직원들한테 이제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ETF를 매매하려면 네.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부에서 이미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러면 그거 사면 결국에는 그러한 수급적 부분들이 강하게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기관 투자가들의 샀는 금액 대비해서 거의 80%가 금융 투자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맞아요. 확실히 ETF 쪽으로 뭔가 강한 유동성이 코스닥도 들어오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제 시작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코스 오늘 썸네일 제목 나왔네요. 이제 코스닥 천시대 이제 시작이다. 코스피가 야 이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리고 있었어요. 네. 아가리 딱 벌리면서 네, 옆에서 민재기 하고 이렇게 큰 따옴표하고 이제 뭐, 시작이다. 근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따가 또 우리 그 준비된 그래프 같은 것들이 네네. 있으니까 코스피 좋습니다. 코스닥 비교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보고 있어요. 동참해야죠. 네. 시장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그냥 아주 과격해지고 있는 네.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렇게 과격한 시장이 펼쳐지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보이면 움직이자. 그게 다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든 혹시 그러면 오늘 장에서 동참하는 게 코스닥 쪽으로 같이 동참을 하신 거세요? 아니면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코스피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린 거세요? 저 같은 사람이 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그리고 뭐 지난주도 계속 뭔가 변하고 있다. 네. 이쪽에 대해서 코스닥과 모르겠으면 시가총액 상위주 딱 띄고 두루룩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표님은 ETF 안 하시죠? 아니 ETF 그냥 알 주식으로 그걸 주로 다 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중에서 야, 뭐 무슨 제가 죽이네요. 알주식으로 그거를 사. 그러니까. 그만한 되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시총이
좀 밑에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딱 구조가 알테오젠이 하필 또 이때 코스피로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를 못 얻고 그러면은 나도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시총이 밑에 한 5위쯤 있던 게 3위까지 뛰어오른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그러니까 로봇 쪽도 솔직히 로봇 뭐 있어요? 이거 PER 계산해 볼까요? 4,860배예요. 예. 그렇지만 코스닥의 특성상 이게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같이 연결되면서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게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밑에 그러면 그럼 바이오 중에선 내가 1등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또 밑에 있던 한 10조 대 있던 또 바이오 ABL 바이오 이게 한 13조 대까지 쭉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 결정이 난 거죠.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쭉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비중으로 반도체 소부장도 꽤 있는데 네. 좀 덜 갔어요 오늘.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또 주역이 또 받아가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갈 준비. 근데 이왕이면 시총 상위 쪽에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게 더 대가리가 더 쉬우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근데 이거는 좀 못 갔다 그러면은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즈음에서 뭐 얘기가 조금 나오게 되면 버프 받아서 훌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던 거 이제 타임 투 비긴 네. 뭐 그런 약간 반도체 처음 출발할 때 보게 되면 예. 그런 막 불타오르던 거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참 세다 못해 그냥 밖엔 추워 죽겠는데 여기 뭐 그냥 뭐가 불타오르는 훈훈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참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주들이 반응을 해줬는데 이게 또 언제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이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뭐 유독 더 코스닥 150 뭐 ETF나 레버리지에 대한 매수세도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금융투자 쪽으로 뭐 이런 매수세도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올랐었던 이유들도 이어서 물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 대표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장을 쭉 보게 되면 미국 증시 요즘 누가 미국 봐요? 네, 이런 느낌. 네, 뭐가 움직이던데 예. 요즘 이제 미국 장 가지고 뭘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냥 미국 장 말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가지고 뭐 끌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네. 미국 장도 가는 거 뻔합니다. 일단 거기는 메모리 네. 그리고 또 방산 쪽 몇 개 그리고 또 우주항공 이것하고 또 요즘 핫한 게 자원개발 쪽이죠. 네. 예, 그래서 USAR 이것도 언제 그렇게 한 50%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지분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빅테크 기업들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데 살짝 올라오는데 그냥 모습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약세 특히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레이트 체크 이게 나왔죠. 네. 연준에서 호텔 늦게 체크하는 거 아니고요. 체크아웃 늦게 하는 거 아니고 레이트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하지 마세요. 대표님이 이거 할 줄 알았어요. 할까? 네, 진짜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오늘 민수 대표님이 호텔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시지 않을까? 아침에 그 얘기 생각했었거든요. 민며든 거죠. 네, 스며드는 과정 네네. 좋습니다. 네, 그 동화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아니라 연준이 뭐 되게 얘기하면서 다 확인하면서 비율을 어떻게 되라고 하자면은 어떤 액션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그렇게 변화가 들어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지금 총리도 일본 총리도 좀 바쁘더라고요. 네. 해명하느라고 그런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급하게 강세로 가니까 우리도 원화도 조금 좀 안정되는 것 같고 정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안정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는 약세. 근데 낙폭은 좀 줄였어요. 근데 대만은 강세 뭐 이러면서 일단 여전히 지금 분위기는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 신흥시장 특히 그 주역은 어디? 개증시 이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에서는 와 오늘 수급 나온 거 보면 대단해요. 네, 지금 오늘만 2조 넘게 샀죠 기관이 코스닥에서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차익 매물. 요즘 이제 현대차 얘기 안 해요. 현대차 얘기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주도라고 했던 뭐 현대건설 이거 조용하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빨라요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가 약간 안전자산 느낌도 나고 있고 거기다가 인플레에 대한 약간 해지 느낌도 나고 있고 자금도 일단 비트코인으로 예전에 가던 거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일단 큰 폭의 고점에서 차익 매물 나오기 전까지는 이쪽도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붙어서 거기다 공급망 재편한다 그러면 관련된 쪽에서 뭐 금운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속들 특히 지난번에 우라늄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안 빠져요.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로 보게 되면 여기가 다 그쪽이 다 뭉쳐서 그러니까 돈이 가는 방향들은 몇몇 섹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중심적으로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듣다 보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3일 조용했는데 워낙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 소외되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정도이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에서도 좀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던데 워낙 다른 종목군들이 핫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뭐 큰 그림에서는 K 증시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고 팀장님도 오늘 시장 좀 분석을 해주시는데 물론 시장도 시장이지만 이번 주에 어쨌거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같은 날에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차이로 좀 그 관점 포인트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서 그것도 함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왜냐면 또 그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이번 주 이벤트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FMC 어차피 금리 결정은 거의 동결로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은 일단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FMC 회의보다는 우리가 작년도에 코스피 4천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끌고 올라올 수 있던 그 원동력은 아무래도 반도체 그렇죠. 뭐 업황 회복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4천까지 왔고 4천부터 5천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 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기계 그리고 일부 건설 업종 뭐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5천까지는 좀 올라온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지치지 않고 더 이제 올라가려는 그러한 동력이 되려면 사실은 반도체가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더 이제 열어주는 그 부분이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나와줘야 사실은 이제 또 이 반도체가 꺾여버리면 네. 사실은 지수가 그렇죠. 더 크게 더 올라가기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만간에 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 관련된 실적 나오잖아요. 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타도 나오는데 그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 캐펙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이 만약에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약간의 보수적인 스탠스를 하면 당연히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또 반도체 영향받으면 지수 자체가 레벨이 캡이 상당히 씌워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업사이드를 5,500에서 5,700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최소한 지금 있는 실적으로도 더 올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거 하나만 그림으로 한번 보면 과열 이야기 뭐 최근에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증시 좀 과열 아닌가. 근데 과열은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르면 조금 과열일 수는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왜 12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었나요? 네, 그러다가 13일째 실패했죠. 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매일 오르니까 약간 이제 과열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몇몇 종목들만 올랐지 하락 종목 수와 상승 종목 수의 등락 비율을 보면 80 미만에서 사실은 약간 침체 구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영역이 바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코스피 실적 추정치인데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올랐어도 오늘 기준으로 제가 뽑은 건데요. 10배, 10.5배밖에 안 됩니다. 계속 지금 10배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네. 밑에 이익단이 올라오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실적이 반도체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져가지고 지금부터 숫자가 분모가 더 올라가 버리면 10배 밑으로 또 떨어질 수 있어 밸류가. 그러니까요. 네. 주가 상승 속도보다 삼성전자랑 또 SK하이닉스 빨리 영업이익 올라오니까. 전망치가 네, 더 많이 또 빨리 올라요. 올라오니까 이런 것만 놓고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데 이게 과열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ADR도 이제 겨우 80 밑에서 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많은 코스닥 중심으로 많은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렇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만 잘 충족시켜주면 반도체는 또 이제 한번 또 리디 지수를 또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잘 한번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은 뭐 아무래도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코스닥의 유동성의 힘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프 하나만 보고 갈까요? 예. 요게 뭐냐면 작년 연말 기준에 위에가 코스피고 아래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76% 작년에 상승했고 네. 네, 코스닥은 36% 상승해서 한 40% 정도 네. 괴리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초에는 코스닥이 조금 키 맞추기 하지 않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조금 더 땡기면서 네. 이렇게 벌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늘 오른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연초부터 해서 코스피는 106% 상승했고 코스닥은 오늘 상승한 거 포함해서 157% 포함했는데 사실은 지난주까지 하면 원래 작년 연말에 40% 제가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60%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코스닥이 생각보다 이게 이틀 동안 빨리 튀어버리면서 괴리를 지금 좁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니 코스피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코스닥도 아직은 좀 올라와야 되는 게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프로만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요게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코스닥 정책이 나왔을 때고요. 네. 두 번째 여기 붉은색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코스닥 정책이 나왔을 때의 이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코스닥은 많이 빠진 이후에 반등 주는 거 한 번씩 있었던 거 외에는 좀 제대로 된 추세 상승이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가다가 멈추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때 우리 코스닥 벤처 활성화 나왔을 때의 그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위로 올라가면요. 코스피가 강한 거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상대 비교니까. 네. 예, 근데 지금 그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만 계속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너무 코스닥 소외되니까 코스닥 뭐 활성화 나오니까 순식간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올랐는데 작년 하반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계속 올랐거든요. 네. 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고요. 오늘까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거 보이시죠?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온다는 것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코스피 5천 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하는 그 자금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 또 국내 주식 이제 리밸런싱 네. 주식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비중이 넘어서면 국민연금에서 비중 넘어서면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상당히 임팩트 있는 거 아닙니까? 연합뉴스에서도 기사가 여러 개 오후에 나온 이 부분은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생각했던 것보다 담았는데 그 비중이 넘어서면 그만큼 올라선 것은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도 된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유동성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어쨌든 조금 키 맞추기가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있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계속 그쪽으로 지금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대표님 그러면 저는 이게 사실 궁금한 게 사실 한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그러니까 코스피 5천에 코스닥 1000 모두가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대형주들이 계속 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코스닥이 치솟으면서 중소형주 테마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렸단 말이죠. 지금은 그러면 이제 판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따라잡기 키 맞추기에 대한 현상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포트를 어떻게 리밸런싱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상승을 봤을 때 의미 부여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비중 조절 측면에서는 대형주와 지금 중소형주 간에 어떤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균형. 균형. 예. 딱 중심 잘 잡고 가야 되는데 네.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대형주가. 그러면 예. 대형주는 당분간 관심이 없을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대 부근에서 한번 5천선 이상으로 한번 팍 올라온다. 네. 대형주 줄이셔야 됩니다. 아, 5천으로 넘어왔을 때 오히려 대형주를 줄여라. 한 5,2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 정도쯤에서 한번 이렇게 아유 코스닥만 가면 뭐야 이거 우리도 좀 쉬었잖아. 그래서 한번 확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줄이고 본격 조정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왜 이렇게 두 분 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이 1분기에 네. 1분기 한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뭐 5,200, 5,500 이 정도쯤 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코스닥 강하면서 좀 약간 영향을 받나 싶은데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안 죽고 다시 한번 주춤하다 한번 팡 뜨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줄일 거 줄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 플레이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뭐 섹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 나오고 보고 근데 가장 핵심은 안 간 거 사셔야 됩니다. 좀 덜 오른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펼치자 주냐면 코스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잠깐만 중소형주 장세 여기까지 물리 쭉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중소형주 쪽에서 보게 되면 계속 횡보하다가 이거 뭐 좀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런 쪽들의 종목들까지도 뭐 테마 몇 번 불면서 뭐 툭툭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린 거 예전에 물려서 여기까지 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빠져나가는 것보다 마이너스 50% 돼 있는데 그게 폭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유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거나 아니면 아유 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때는 좀 액션 좀 취해 주시죠. 한 절반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뭐 한 2년 그렇게 물려 있었는데 이게 빠르게 돌아왔다 그러면 좀 쳐줄 거 쳐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 확보해서 그 다음 전략 짜는 것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그때 그 분위기가 되면 이제 비중을 줄이기가 쉽진 않겠지만 꼭 좀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작진들도 고민이 깊겠네요. 썸네일 제목 하는데 팀장님의 코스닥 1000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로 할지 이때부터 본격적인 조정 옵니다로 대표님 워딩으로 할지. 사실은 임팩트 있는 거는 대표님께 임팩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악플을 피하려는 그러니까 더 간다라고 하는 거는 보다는 예. 이제 조정 온다라고 하는 게 조회수는 조금 잘 더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양보. 돌릴 수 없네. 이거 지울 수 없네. 두 분 워딩은 이미 땄으니까 사실 지금 끝내도 상관없을 정도인데.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싶어. 저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5,200에서 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나 비중을 좀 줄이라고 했고 실제로 이 선을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게 5,200이 나오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네. 예, 이거 물론 모건스탠리 나온 자료 오늘 나온 것도 보면은 약간 그러긴 한데 이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숨에 많이 찬 거죠. 여기 쭉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타기 하고 계신 아, 느낌. 예예예. 그러니까 숨이 많이 차니까 네, 그럴 때는 기간 조정이라도 넣을 게 필요하다. 그렇죠. 안쪽으로 보고 이게 쉬어야 하반기에 뭐 한번 튀게 되면 더 많이 갑니다. 네. 그 주가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 1차 상승 그러니까 23% 그러니까 두 번 보면서 말씀드렸게 예. 23% 28% 그다음에 약 한 30% 언저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쯤이 그러니까 상승 각도도 되게 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 거의 이제 일단은 한 번쯤은 좀 목에 차는 지수가 아닐까 싶어서 네. 그리고 조금 쉬어서 뭐 한 또 지수 한 뭐 10% 정도 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게 가장 또 탄력적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MS 민수 네, 아닙니다. X가 네. 모건 스탠리가 아니라 민수였어요. 예. MJ면은 민재 K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점점 벅차네요. 힘들었어요 오늘. 오늘 예.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그래서 모건스탠리 한국 전망이
오늘 나온 보고서가 기존에 4,500이었어요. 네. 전망이 못 따라갑니다. 지수가 맞아요. 더 먼저 가죠.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그만큼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그렇게 비싼 국면은 아니고 네, 시중시장하고 PBR 비교해봐도 그렇게 비싼 국면은 아닌데 그만큼 이제 그들이 계속 이제 조정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강세장 시나리오가 6,000 올렸죠. 약세장 시나리오가 4,200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레벨단을 더 올리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래서 코스피 밴드를 이제 상반기보다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강력할 것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조정 잘 받게 되면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일단 지금 버티고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현기증 이게 많이 올라서 너무 현기증 나서 버티고 넘어가지 마라. 웃으면 안 되는데 자존심 상하네요. 방금 건 웃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영어도 드립이 된다. 예, 이런 쪽으로 그렇게 보면서 단기 조정 승고롭게 나타날 수 있겠다고 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많이 오르면은 네, 그런 쪽인데 근데 만약에 조정 나오게 되면 매수 기회를 삼아라. 근데 이건 뭐 그렇고 네. 근데 방산주의 비중 확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대형주 쪽에서 약간 좀 힘 빠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방산주 쪽은 좀 굳건했습니다. 그나마 많이 방어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조선 쪽도 힘이 살짝 빠지는데 HD현대중공업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 못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한 7천억대 나올 거에 쓰셨는데 5천억대 중반이면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잘했는데 약간 실적 좋을 때 비용 좀 네. 컷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정부 뭐 밸류업 의지 그런 쪽에서 유동성 이런 것도 나오면서 하나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슈퍼사이클 아니 모건 스탠리가 슈퍼사이클이래요. 어휴, 야 작년에 들으면 아이고 지나가는 MS가 웃겠네요. 네 그런 쪽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제가 아무렇지 않게 아니 근데 리포트 내용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그냥 이 말 저 말 다 들어가 있네요. 다 혼재돼 있죠. 네. 네. 근데 아니 제일 기분 나쁜 게 전 이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그렇죠. 왜 작년에 그렇게 겨울이 온다 만다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혔냐. 물론 이제 전략 짜시는 분과 섹터 다 보시는 분이 잘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 있겠다고 하는데 찍혔어요. 모건스탠리는 그런 쪽인데 그래서 일단 뭐 디스카운트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EPS는 올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그럼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과 함께 조금 좀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던 거를 이게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EPS와 PER이 같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 강한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또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런 쪽에서 유동성까지 강화한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다 맞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는 쪽들에 대한 얘기고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주를 보는데 증권업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업 1등, 2등 은행, 3등 보험 네. 이런 쪽으로 유지를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 뭐 이거 다 아는 얘기고 전력기기 쪽에서 최선으로 보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HD현대엘렉트릭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그냥 뭐 잘 나왔습니다. 근데 뭐 서프라이즈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조금 그래도 좀 아쉽죠. 그래도 뭔가 좀 강하게 기대했던 게 조금 없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조선 방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자동차에서 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뭐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임. 이거 뭐 이제 선호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고요. 그런 쪽으로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지금 올해 EPS 성장을 58%로 보는데 50%대 이상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중요한 게 어차피 한국 시장의 실적은 이들이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얼만큼 보강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때 거기서 포인트를 맞춰갖고 그래서 10배를 적용했는데 만약에 EPS가 더 많이 성장해요. 네. 그럼 뭐 자연스럽게 밸류는 싸지는 거죠. 그럼 이걸 또 10배를 더 준다. 주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들은 전망치 4분기 실적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전망치 맞아요. 제일 중요하고 게다가 바람이 있다면 아까 29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쪽에서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일단 KPX 이쪽에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이 어느 쪽이 가는지가 바뀔 겁니다. 그거 일단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얘기 네. 이걸 얼만큼 좀 강하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쪽에 밸류 체인들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쪽에 삼성전자 입장으로도 그러면 파운드리 밸류를 더 준다. 그러면 더 강해져요. 뭐 이번에 HBM4 관련된 쪽에서 먼저
납품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안 믿고요. 뭐 네. 그냥 그렇겠거니 뭐 스케줄 따라서 들어오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HBM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단 파운드리 밸류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사야 될 소부장주가 널려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밑에를 어떻게 지켜주고 다지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전망일 텐데 과연 여기에 대한 워딩들이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금의 뭐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었던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국내외 증권사 뭐 투자은행 할 거 없이 어쨌거나 기존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고점을 4,500을 생각을 했다가 전반적으로 한 5,100에서 5,200까지는 다시 올려 잡는 모습이고 역시 뭐 AI와 관련해서는 주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날이었으니까 코스닥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한번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물론 로봇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바이오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를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급등이 너무 반갑고 좋은데 예. 부담스러운 것도 또 맞기도 하고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더 사도 될 수 있을까? 야, 못을 박네요. 못을 박으세요. 근데 바이오는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섹터별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더 간다고 했으니 코스닥이 바이오가 안 가고서는 안 되겠죠. 맞아.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좀 나가보면 어쨌든 코스피도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코스닥도 저기 밑에 있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돈 들어오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보면 네네. 오늘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다 총알을 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이 네. 그래서 그러면 코스닥 150에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코스닥 150 ETF 구성되어 있는 섹터별 분해를 이렇게 해보면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네. 해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초록색 영역 여기가 제약바이오 한 40% 정도 ETF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를 보내겠다라고 했나요? 근데 어쨌든 뭐 3,000포인트 이야기가 코멘트가 나왔고 3,000이 가능하려면 코스피가 4,000 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할을 한 것처럼 네. 당연히 이제 코스닥도 바이오가 빠져서는 그게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 이제 비중은 아무래도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영역인데요. 여기는 IT 반도체 조금 전에 반도체 소부장 말씀을 네. 주셨는 것처럼 그쪽이 또 한 30% 정도 차지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이쪽 군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뭐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럼 이 세 개 섹터가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세 개 섹터가 움직여줘야 결국에는 코스닥의 지수가 뭐 1,000, 2,000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준 하루였거든요. 네.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7% 올랐잖아요. 2005년이면 제가 서울 생활하고 1년 됐네요. 이거는 너무 투머치입니까? 네. 아닙니다. 네, 2004년 1월 달에 여의도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그때는 야. 콧물 흘리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부터 20년 동안에 코스닥 역대 수익률을 쫙 뽑아봤거든요. 오늘. 제가 학번이 04학번인데 아이고야. 그때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네, 그때 여의도에 오셨어. 그러네요. 야.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비슷한 이렇게 위치에 같은 있는 직구.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네요. 야. 제가 더 겸손하게 자세를 고쳐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 저는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사님 힘내십시오. 자, 이거 보시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 뭔가 활성화 대책 나온 거 외에는 2008년도 서프라임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맞나요? 네, 요거 코로나고 내가 갑자기 네.
크림하고 비슷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할게요. 예. 프라임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예. 그런 2008년 또 것들 나왔고. 보면 다 수익률이 상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1월 26일은 딱히 위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위기 없이 지금 7%가 올랐고 1000포인트를 뚫었다는 것은 수익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2005년도에 역대 7위에 해당되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기관들이 이끌고 있거든요. 금요일에도 기관들이 요거 보시면 사실은 요 그래프 요 표를 일요일 날 그릴 때 야, 한 방에 9,700억 산 거는 이거 역대 랭킹 1위 순매수 규모인데 이거 당분간 이거 깨지기는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한 방에 2조 6천억 사면서 랭킹이 2위로 밀려버렸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오른쪽에 뭐라고 해놨냐면 다른 것들은 보면 많이 샀는 걸 보면 우리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양도세 관련된 수급들이 좀 있거든요. 연결된 부분들이 그런 것들 제외하면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 좀 이례적인 규모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ETF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11위까지 사는 종목들의 비율을 보시면 기관들이 산 거 대비해서 그 안에서 금융투자가 산 거를 비율로 이렇게 해보면 80%가 금융투자가 산 거거든요. 네. 금요일도 그렇고 맞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에서만 2조 1천억 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산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코스닥 뭐 레버리지라든지 뭐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어쨌든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를 안 사고는 못 빼기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럼 바이오 내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 알테오젠이 약간 주춤하는데 바이오가 되겠어라는 시선이 약간 지난주에 그 이슈가 있었나요? 약간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근데 요거 제가 알테오젠 없이도 바이오가 상당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제일 왼쪽에 위에 차트가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알테오젠은 대신 그 자리를 메울 ABL 바이오. 그리고 아래쪽은 바이오 액티브 ETF 2종입니다. 코액트랑 타임 바이오 액티브 ETF거든요. 특이한 걸 한번 봐보시면 좋은데 에너지가 알테오젠이 이제 그 로열티 2% 나왔을 때 엄청나게 지금 음봉이 크잖아요. 제가 요 화살표 해놓은 거 요거 이렇게 음봉이 큰 이유는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캔들 볼륨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저는 이렇게 평소에 없던 이런 음봉이 나오면 이 음봉의 시가에 상당한 저항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열티 2%라는 저항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가 별게 아니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기를 회복을 하면 이거는 생각했던 거 시장이 오해했고 별 이슈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악재들은. 근데 지금 보시면 3일이 지났는데도 알테오젠은 물론 반등은 나왔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나왔는데 ABL 바이오 한번 보시죠. 덩달아서 그날 빠졌잖아요. 이렇게 ABL 바이오도 알테오젠 빠지는 바람에. 근데 단 이틀 만에 그날의 음봉을 넘어섰고요. 오늘은 바로 신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두 개의 바이오 액티브 ETF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때문에 빠졌던 음봉을 벌써 금요일이나 오늘 다 이렇게 회복해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테오젠 때문에 바이오 되겠어라는 것보다는 알테오젠은 안 가더라도 그 돈들이 알테오젠에서 빠져서 다른 바이오 쪽으로 이동하면서 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수는 있겠네. 그리고 알테오젠의 로열티 2%란 이 이슈는 올릭스라든지 일동제약의 원래 상반기 내 기술 수출 기대감과는 무관한 거네. 이런 생각들을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아마 이거 눈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좀 복잡한데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요게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거든요. 딱 한 달 전에 12월 23일 날 알테오젠 비중이 13%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시총 바이오 1인데 코스닥 1인데 그만큼 안 가져간다는 거죠. 많이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이기 때문에 시총대로 순서대로 안 사고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 더 싫고 근데 보면 ABL 바이오는 오히려 비중이 한 달 전보다 올라갔습니다. 저 의미네요. 그리고 코액트만 그런 게 아니라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ETF도 한 달 전에 약 14% 알테오젠 비중인데 지금 5%로 이것도 한 8%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원래 5% 미만인데 셀트리온은 거의 10% 이상으로 올리고 ABL 바이오 뭐 이렇게 영향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히려 알테오젠은 줄이지만
그 줄인 만큼 다른 바이오들은 비중을 올리면서 개별 이슈로 치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전체적으로 섹터에 뭐 이런 코스닥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어쨌든 이렇게 수급 쪽으로 들어오면 나쁘지 않은 그런 현상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중심으로,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뭐 이따가 시간이 되면 뭐 이야기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뭐 충분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 꼭 알테오젠이 아니더라도 오늘 보셨던 것처럼 충분히 바이오 중심으로 코스닥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룸은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더 코스닥 중심으로 코스닥, 특히 코스닥에서도 저 뒷단에 있는 거 말고 코스닥 150 앞단에 있는 거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우리 워낙 뭐 코스닥 150 ETF들이 종류별로 많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근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다 하시더라고요 또. 네. 코스닥.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교육 사이트 다운됐다는데요. 뭐 다들 알아서 레버리 쪽으로 너무 잘하시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만 오늘 한 23% 급등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시장을 누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의, 그러니까 액티브 ETF 안에서의 비중 조절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펀드 매니저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가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주신 것 같고요. 바이오주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 첨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스닥 조금 더 큰 그림 보게 되면요. 네. 오늘 사이드카가 나왔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까지 사이드카가 한 8회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벤트가 있었을 때 나왔는데,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에 조금 더 가세된 것도 더 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7회 기록을 했었을 때 오늘 오리번까지 8번입니다. 근데 다음날 오른 경우 4번, 하락은 2번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다음 날이요. 예, 바로 다음날. 네, 근데 보합은 1번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주는 7회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물량 나오든 뭐 그렇든 간에 더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수급은 연기금 최대 매수했습니다. 이틀간 1,800억. 왜 이쪽으로 쏠까? 예, 이거는 뭐 따르릉, 이거 또 따르릉이네. 전화, 예, 여보세요? 그러면은 네, 네, 주식 좀 사야지. 뭐 이런 거 거기까지. 네,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혼자 소설 쓰고 있어. 사석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세요? 시장도 좋은데. 자꾸 그러면 예. 한편으로는 민재희 팀장님이나 저나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모르죠. 그 다음 날 저는 남산에 있을지도. 예. 그런 쪽에서 일단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금융투자가 산 게 가장 눈길이 가는 거죠. 이게 ETF 그리고 개인 쪽 매수세가 반영되면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실을 볼게요. 코스닥에 대해서 현실을. 코스닥 시총이 지금 540조가 됩니다. 하이닉스 하나만도 못해요. 하이닉스가 558조에 돼 있고 오늘 아침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연간 순이익 전망치가 얼마냐면 11조입니다. 그러면 PR 보게 되면 일단 50배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런 상황 쪽에서 하이닉스가 80조. 뭔가 좀 그렇죠. 네. 순이익 전망치가 벌써,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나 아니면 실적 플레이 아니면 가치 있는 거 가지고 더 베팅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못 하세요 지금. 이거 보고 볼게요. 2차 전지 계약 취소 계속 나가는 2차 전지 나왔는가 이런 쪽으로 나온 거고, 바이오 또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12 찍고 있던 이런 바이오 나왔는가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로봇 PR 4,000배짜리 한번 구경해 보겠는가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떡떡떡 나와 있게 되면 솔직히 이런 것만 본다 그러면 매우 못하십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은 무엇보다도 그냥 그런 거 있죠. 많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 낙수 효과, 정보 의지, 들어오는 수급 효과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거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코스피 간의 누적 수익률 격차가 지금 2003년도 이후부터 요때도 만만치 않은데, 요때는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왜 3,000포인트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2000년도 그때 중학생 때, 우리 앵커님 중학생 때. 2000년도요? 예, 안녕하셨나요? 중3? 고1? 고등학생 때. 예, 그때 코스닥은 간 적이 있어요. 1990년도, 2000년도 그때 IT 버블 때. 2925
그때 찍은 지수가 거기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빠졌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3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괴리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그거만 좁힌다라고 하더라도 30%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보느냐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거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아마 1600, 막 1700은 기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1200, 1300 여기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팅이 가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이오 얘기 잠깐 하셨는데 바이오는 개인적으로는 ETF보다는 직접 매매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게 되면은 올해 라이센싱 아웃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좀 정해져 있어요. 네. 예, 일가캠, 올릭스, ABL 바이오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알파는 아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되는 게 뭐 G2G 바이오 이런 회사들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바이오를 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매수자가 더 몰리면서 그게 더 강해지겠죠. 그런 탄력을 보게 되면 좀 체크해 보시고 파이프라인 한번 좀 보시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한번 빅파마로 한번 내보낸 적 있는 라이센싱 한 적이 있는 이런 쪽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이상 결과 보게 되면 보통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ABL 001 담도암 치료제가 벌써 1분기 말이면 나올 것 같아요. 결과 나오게 되면 이상이에요. 이게 이상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노피 쪽으로 대기하고 있는 이 그 BBB 셔틀 이쪽도 조만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봐야 되겠지만 그거 나오기 시작해서 한번 레벨업 끌어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런 분위기 쪽에서는 그냥 또 강해지겠죠. 네.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서 특히 올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mRNA 쪽에서 지금 어떻게든 일랄일이나 빅파마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가치들 막 M&A 하면서 좀 가치 부각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조금만 성과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는 다 같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는 개별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 쪽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오히려 좀 챙겨보고 스터디한 다음에 괜찮겠어 그럼 그런 쪽으로. 근데 이왕이면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포지션을 맞춰놓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매매하기 좋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알테오젠 기대했다가 좀 이렇게 너무 최근에 벼락 같은 현상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으로선 뭐 ETF로 다담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조금만 더 공부해서 종목을 사는 게 낫다. 알테오젠은 솔직히 작년 하반기부터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자리만 차지한 정도였었어요. 올라온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그래서 상승률 자체가 좀 묵직했었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들 가지고 거기서 플러스업 그러니까 좀 나머지 파이프라인 가지고 뭔가를 좀 끌어내느냐 이런 쪽이었는데 알테오젠 제일 플레이 많이 한 게 빠지면 들어갑니다. 빠지면 들어가면 회복은 해요. 근데 예전처럼 고점까지 막 돌파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코스피로 갈 친구 하필 이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수급 빠져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렇죠. 가볍게 해서 거기서 이제 움직이겠다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40만 원대, 아니 41만 5천 원이나 43만 원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무리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조금 줄여내세요. 줄여놓으시고 다른 좀 꿈과 희망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바이오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투자 코멘트들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2차 전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여기에 공부를 하면 뭐 종목으로 더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오케이. 2차 전지 스토리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는 그러니까 뭐 전기차나 지금 뭐 ESS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로봇주로 변신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전고체와 막 실리콘 음극재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고 오늘 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니까 2차 전지 드디어 다시 한번 날아오르나 막 이제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지 팀장님께서는 2차 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사실은 바이오만큼이나 2차 전지도 좀 어려운 섹터입니다. 아까 이제 바이오를 우리가 이제 제가 ETF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표님처럼 이제 공부를 이렇게 진짜 하시는 분들은 그 기술 수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딱딱 집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바이오가 이제 용어도 어렵고 사실은 그렇죠. 일반 우리 제조업이나 소비재보다는 훨씬 또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근데 분위기는 만약에 코스닥이 가 그럼 바이오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오늘 보면 바이오 액티브 ETF가 거의 한 9%씩 막 올랐거든요. 네. 그 정도라도 따라가려면 이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2차 전지도 공부는 2차 전지는 바이오보다는 저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섹터 산업 공부했을 때. 다만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업황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고 여기는 BP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 SDI의 1년 후에 영업이익은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다시 좀 꿈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딱 요것만 딱 놓고 본다면 사실은 2차 전지도 쉬운 섹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로봇도 봤고 우주항공도 봤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들이 요 그림으로 실적으로만 움직인다면 저도 벌써 돈 많이 벌었겠죠. 앵커님하고는 다른 레벨에 가 있었겠죠. 오늘 끝까지 요거는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아까부터 되게 슬픕니다. 20년 동안 여의도에 있으면서 요거만 가지고 했다면 그게 맞다면 다 돈 벌었겠죠. 근데 주식이 그렇지 않거든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색깔하고 맞으면 대표님 괜히 이상한 말을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팀장님 상처받으셔서 괜히 합니다 원래. 자, 화해하시고. 근데 이게 기억에 왜곡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하신 건가요? 저는 앵커님이 하신 줄 알았네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자세를 고쳐져 봤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놓고 가시죠.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이렇게 빠지지만 PR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PR. PR이 170배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기준으로.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분모가 너무 작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저게 170배로 올라버리는데 그러면 저게 안 좋은 주식이냐. 이것도 참 어려운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게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주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것도 어려운 건데 보통 요맘때쯤 최근 2, 3년 동안 이 이벤트로 주가는 항상 움직였었거든요. 맞아요. 이 이벤트로 그리고 다음 달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또 이벤트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2, 3년 동안 어땠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다 좋지는 않지만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는 주가는 움직이다라는 거죠. 주가는 지금도 움직였고 최근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터배터리라는 데이의 그 이벤트가 세미나가 있을 때는 과거에 있는 삼원계라든지 LFP 물론 우리 잘하고 있어 기술이 에너지 밀도가 더 좋아졌어 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LFP 우리도 중국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있는 차세대 배터리를 선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전고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거야 이런 것들을 인터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를 큰 종목을 제외하고 3인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한농완성 요 세 종목이 보통 전고체 관련주라고 불리는데 요게 2월과 3월 요 구간입니다. 뭔가 시가총액이 그죠? 가만히 있지 않고 우상향을 그리고 24년도고요. 작년에 인터배터리 데이 직전에 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다 올랐죠. 근데 인터배터리 전에 오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3월 11일 되면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발표하면 그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는 기대감으로 약 한 달 전부터 먼저 오르고 오히려 항상 이벤트가 있을 때는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참고로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보통 좀 그랬던 경우가 있고 이번에 CES가 조금 의외의 흐름이 좀 있었죠. 뒤로 더 움직이는 그죠? 생각보다 아틀라스가 임팩트가 더 강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은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에 주가는 오르고 그 이벤트와 함께 약간의 주가는 이제 쉬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실은 딱 이번에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요 공식이 없었더라도 이맘때쯤이면 2년 동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이죠. 과거의 기존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로 갔을 때는 전해질을 고체로 쓰니까 안정성이 강화가 되고 부피는 그러면 분리막이 빠지니까 그만큼 양극재 물질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에너지 밀도는 더 넓히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 또 신한자산운용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 ETF를 출시하신 게 있거든요. 작년에. 이야 이직하실 때네. 아니 저희 그 실리콘 이거는 팩트니까 그냥 말씀드려도 네, 되는 네, 게 그 전고체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ETF 묶은 ETF가 있는데 지난주에 난리가 상승률 났죠. 1위였습니다. 오늘도 올랐고. ETF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뭐 상품이 좋아서 운용이 잘 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돈이 몰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출처를 밝히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신한자산에서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이 전고체 배터리 트레이딩 할 때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가 STI를 하든지 스페셜을 하든지 레이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기가 리스크를 온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면 이들을 풀로 묶어놓은 ETF가 있으니까 요 인터배터리 데이 한 달 전에는 과거에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에도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ETF 정도는 알고 체크는 좀 해둬야 혹시라도 뭐 가격 조정을 좀 준다. 왜냐면 이틀 동안 너무 강하게 지금 올랐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온다면 아직 인터배터리 데이까지 지금 기간이 꽤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 기회가 충분히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다 안 좋은 거 아니다. 지금 ESS 좋고 그다음에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뭐 개인적으로 또 ETF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홍보 2차 전지에 역시 대해서 부장은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맨날 시간 1분 남겨놓고 넘겨주시네요. 네. 일단은 30초보다는 많이 드리잖아요. 일단은 패시브입니다. 네.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실적 안정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적자가 커지지만 않고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밸류는 살짝 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근데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선 가장 핫하게 얘기 나올 게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나트륨 배터리. 예,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 쭉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또 변화가 나오면 그것도 또 혼자 막 또 달릴 수가 있어요. 먼 것도 끌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 이거 눈여겨 보십시오. 이게 되기 시작해서 이제 오스틴인가 거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또 추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면 자생적으로 EV도 좀 커질 수 있는 환경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